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최대 숙제인 ETF죠. 이 ETF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SEC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과 기대감이 나날이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 ETF 승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뉴욕 증시 3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제출한 XRP 현물 ETF 신청에 대해 SEC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업계와 기관 투자들은 SEC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향적이라는 건 뭐 한마디로 긍정적이다라고도 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EC가 리플, XRP, ETF 승인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고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제출한 XRP형 ETF 신청에 대해서 SEC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와 기관 투자들은 SEC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리플이 수용되면은 뉴욕 증시 현물 ETF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이 세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 포함된 XRP에 대한 공개 의렴 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곧 종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치우나스는 XRP ETF는 이르면 9월에서 10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승인 확률은 약 85%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죠. 이 블랙록의 리플과 SEC 간 장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XRP나 솔라나 기반 상장 지수펀드 ETF를 어떻게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블랙록 현재 일부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만을 운용하고 있고요. 신규 알트코인 ETF 출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ETF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과 그리고 유동성이 필수적인 만큼 회사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품들은 출시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과거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당시 강한 고객 수요를 근거로 내세운 사례와 대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와 리플의 이제 소송 종결로 일부 규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블랙록의 결정은 오직 수익성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간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한 XRP나 솔라나 ETF를 포함한 알트코인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의 블랙록이 XRP ETF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 시선들을 비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한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여지는 이런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이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크나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4,500원에서 4,000원짜리가 박스권 라인은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4,000원짜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까지 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승 관점보다는 한 번 더 하락 관점을 가져가고 4,000원을 지지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N자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4,000원짜리까지 한 번 더 떨어져 주게 된다라면 우리는 뭐다? 눈도 감지 않고 매수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4,000원짜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4,500원짜리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겠지만, 저는 그 그림보다는 한 번 더 하방으로 4,000원짜리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더 이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